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늦여름 저녁 교회 작은 정원에서 잡초를 뽑던 제가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먼저 의심하시겠어요? 제 이름은 강문호, 올해 72입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2년째죠. 아빠, 잘 지내시죠? 전화 너머 딸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37살이 된 회사원 딸이지만 아버지 귀에는 여전히 어린애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응, 지연아. 너는 어떻고? 네, 저도 잘 지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지연이는 평소 바쁘다며 짧게 끊는 편인데 오늘은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지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강하게 부정하는 것도 수상했죠. 30년간 법정에서 사람들을 봐온 경험상 이런 반응은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였어요. 사흘 후 지연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죠. 아빠,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목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스카프로 가리려 했지만 살짝 드러나 보이는 자국이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게 뭐야? 아, 이거요?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목에 그런 자국이 날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지연이 계속 목을 만지작거렸어요.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죠.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대답은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윤이는 잘 지내고 사위 박도윤 얘기를 꺼내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잘 지내요. 요즘도 야근 많이 해?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지연이 일어났어요. 아빠,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에요. 도윤이가 기다려요. 급하게 나가려는 모습이 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은 꼭 함께 먹고 갔거든요. 현관까지 바래다 주면서 다시 한번 목 부분을 보니 확실히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목을 조른 듯한 자국이었죠. 지연아, 정말 괜찮아?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걱정이 되었어요. 지연이 떠나고 나서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딸의 변화된 모습, 목의 상처, 피하려는 태도, 모든 게 수상했거든요. 판사로 일할 때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봤어요.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상처를 숨기려 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설마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최근 몇 개월간 지연의 변화를 되돌아보니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주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고요. 얼굴도 점점 야위어 갔죠. 그때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목소리가 또 이상했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거든요.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네, 잘 들어갔어요. 도윤이는 뭐라고 하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알겠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강 판사님. 아, 안녕하세요. 지연이 요즘 어때요? 우리 딸이 지연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야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야윈 것 같다고요? 네, 얼굴도 많이 상했다고 하고.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밝게 웃던 지연의 모습과 어제 본 모습은 확연히 달랐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딸의 집에 직접 가보기로요.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익힌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과연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버님, 갑자기 어떻게?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사위 박도윤이 굳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눈여겨보시겠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지연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어요. 강남구의 한 고급 단지였죠. 딸이 어제 아픈 것 같아서 찾아왔네.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도윤이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 아버님. 하며 반갑게 맞았는데 오늘은 달랐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새 가구 냄새와 향초 향이 진하게 났어요. 하지만 그 향기 뒤에 뭔가 숨기려는 냄새가 있는 것 같았달까요? 지연이 어디 있어?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도윤이 답하는데 목소리에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테이블 위에 깨진 컵 조각이 휴지에 쌓여 있었고 벽면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도윤아, 이 구멍은 뭐야? 아, 그거요? 액자 걸다가 실수로 뚫렸어요. 하지만 구멍의 모양이 액자 목구멍치고는 너무 컸어요. 뭔가 세게 부딪혀서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안방에서 지연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어제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어. 지연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선을 계속 피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빠. 그냥 감기 기운만 좀 있어서. 하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쉰 것 같았죠. 앉아서 얘기하자. 소파에 앉으니 도윤이 과도하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 좋으시겠어요? 커피 주면 고맙지. 도윤이 주방으로 가는 동안 저는 지연을 자세히 봤어요. 왼쪽 손목에 뭔가 자국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손목이 왜 그래? 아, 이거요? 문에 끼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또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국은 문에 끼어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세게 잡아서 생긴 것 같았어요. 도윤이 커피를 가져왔는데 컵을 놓을 때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도윤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데?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말하면서 지연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지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몸을 움츠렸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도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빠, 커피 맛있으시죠? 응, 맛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맛있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팽팽했거든요.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어?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바빠도 아버지한테는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직장인들이 워낙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왜 지연 대신 도윤이 대답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계속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대화가 어색했죠. 화장실 좀 쓸게. 일어서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복도 벽을 자세히 봤어요. 몇 군데 흠집이 있었고 한 곳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벽에 작은 구멍이 또 하나 있었죠. 정말 액자 구멍일까? 의심이 더 커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도윤과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급히 대화를 멈췄죠. 무슨 얘기했어? 아, 그냥 점심 뭐 먹을지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점심 얘기치고는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였는데 뭔가 넘어진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아, 바람에 책이 넘어진 것 같아요. 도윤이 급히 일어나서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었을까요? 도윤이 방에서 나오면서 문을 꽉 닫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아버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이만 가볼게. 더 있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일어났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가는데 배웅이라도 해주지. 지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도윤은 거실에 남아 있었죠. 지연아. 현관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아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연락해. 지연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거실에서 도윤의 시선을 느꼈나 봅니다.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수상했거든요. 벽에 구멍, 깨진 컵, 지연의 손목 자국, 도윤의 긴장된 태도, 그리고 지연의 두려움까지.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30년간 법정에서 본 가정폭력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이 지연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아파트를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지연이 베란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지연은 금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우연히 지연의 직장 동료를 만났거든요. 어머, 강 판사님. 아, 김 과장님. 지연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지연이 요즘 어때요? 회사에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힘들어한다고요? 네, 얼굴도 많이 상했고 집안일로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생각했어요. 집안일로요? 네, 가끔 멍든 곳이 보여서요. 뭐 부딪혔다고 하긴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법전을 꺼냈어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지연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화면을 보니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졌죠.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뭔가 급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지연이 얼굴이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나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연의 동창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다음 날 오전 장을 보러 나간 길에 뜻하지 않게 아는 분을 만났어요. 지연이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 어머니였거든요. 어머, 강 판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은경이가 지연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지연이 얘기를요? 네, 요즘 만나보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하고, 말수도 없어지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몸이 상했다고요? 네, 은경이가 그러는데 멍든 자리도 있고, 많이 마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제 본 지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요즘 직장인들이 워낙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직장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죠.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뤘어요. 처음엔 단순한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심각한 폭력으로 번진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상처를 숨기려 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죠. 지연의 모습이 그때 봤던 피해자들과 너무 비슷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오후에 지연이 부부가 함께 우리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표정이 더 어두워 보였죠. 지연아, 어서 와. 지연은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말이에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도윤아,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죠. 실적 압박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그냥 참죠. 뭐. 하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찻잔을 들다가 손목이 드러났어요. 어제보다 더 짙은 자국이 보였거든요. 지연아, 손목이 왜 더 심해졌어? 아, 이거요? 또 부딪혔어요. 어디에? 문틀에. 말끝을 흐렸어요. 거짓말하는 게 역력했죠. 그때 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버님, 화장실 좀. 응, 아래층에 있어. 도윤이 나간 사이 저는 지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뭐요? 너 힘든 일 있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본 건지 표정이 좋지 않았죠.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냥 안부 얘기했어. 도윤이 지연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몸을 움츠렸고요.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내내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도윤은 계속 지연을 견제하는 것 같았죠. 지연아, 밥 좀 더 먹어. 너무 안 먹는다. 괜찮아요, 아빠.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지연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어요. 저는 도윤과 둘이 남았죠. 도윤아,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평소와 별다를 게 없는데요. 얼굴도 상했고 손목에도 자국이 있던데?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건 원래 덜렁거려서 자주 다쳐요. 덜렁거린다고 목에까지 상처가 나? 목에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의 작은 비명이 들렸죠. 부엌으로 가보니 지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괜찮아? 네, 아빠. 손이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뒤에서 와서 말했어요. 정말 조심성이 없어.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릇 정리를 도와주면서 지연의 손을 봤는데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연아,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거야? 그냥 요리하다가요. 하지만 요리할 때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8시쯤 되어서 지연과 도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심히 들어가. 네, 아빠. 지연이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본 모든 것들이 제 확신을 더욱 굳혔거든요. 밤 10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싶어 나가보니 도윤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핸드폰을 놓고 갔나 봐서. 핸드폰을?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지연의 핸드폰이 소파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 도윤에게 건네주려는데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났어요. 화면을 보니 엄마라는 연락처에서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지연아, 괜찮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 그 메시지를 본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 핸드폰 주세요. 응. 건네주면서 도윤의 표정을 봤는데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럼 이만. 도윤이 나가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자 비명 소리였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윤이 지연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왜 폰을 놓고 와?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 큰 소리로 불렀더니 도윤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지연이한테 왜 소리를 쳐?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순간 움찔했죠.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부싸움일 뿐입니다, 아버님.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는 거야? 그때 지연이 제 소매를 잡았어요. 아빠, 그만해요. 집에 들어가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쓰러진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거칠게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윤의 폭력적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저는 지연이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도윤이 받았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야. 지연이 있어? 지연이요? 지금 잠깐 나갔어요. 언제 들어와? 글쎄요. 친구 만나러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친구를 만날 때는 미리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전화하라고 해줘.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도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직접 가보기로 했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도윤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야, 문호야. 아, 아버님.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연이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아직이요. 하지만 현관에 지연이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연이 신발이 있는데? 아, 그거요? 어제 신발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무거웠거든요. 지연아, 아빠 왔다? 큰 소리로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 없어요, 아버님. 도윤이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연이가 집에 있다고요.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같았죠. 저기서 소리 나는데? 아, 그건 위층 소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연아,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러자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면서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아빠,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지연아, 왜 거기 있어? 나갔다고 했는데? 지연이가 대답하기 전에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 볼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 자국은 누군가 때린 흔적이었거든요. 문에 부딪혔다고 그런 자국이나.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님, 정말 문에 부딪힌 거예요. 도윤이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버지한테 와봐. 아빠, 지연이가 다가오려는데 도윤이 막았어요. 아버님, 지연이가 피곤해해요. 오늘은 좀. 내가 내 딸과 얘기하겠다는데 왜 막아?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위험이었죠. 도윤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대항했어요.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급히 달려가서 부축했는데 옆구리 부분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디 아파?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셔츠를 살짝 들추어 보니 옆구리에 검은 멍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멍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도윤을 쳐다봤는데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지연이가 운동하다가, 이런 멍이 운동하다가 생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너 이 자식이 내 딸을 때렸구나. 뭘 때려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이 모든 게 오해라는 거야? 목에 자국, 손목에 멍, 얼굴에 상처, 그리고 지금 본 옆구리에 멍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때 지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지연아, 왜 이런 걸 참고 살아?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웠어요. 더 심해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자식아, 도윤에게 달려가려는데 지연이가 막았어요. 아빠 안 돼요. 더 화나면, 더 화나면 뭐? 저를, 저를 더 때려요. 그 순간 제 분노는 폭발했어요. 내가 집안일을 망쳐서 이런 거야. 뒤에서 도윤이 지연에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저는 천천히 도윤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오랜 법정 경험으로 단련된 권위였거든요. 도윤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도윤이 뒤로 물러났어요. 내 딸을 때릴 권리가 너한테 있다는 거야?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돼? 도윤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아버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가 아니야. 난 다 봤어. 그때 도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부부싸움일 뿐입니다. 남의 집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집?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내 딸이 사는 곳이 남의 집이라고? 법적으로 저희는 독립된 법 얘기하지 마. 나한테 30년간 판사로 일한 사람한테 법 얘기를 하다니요. 너 같은 자식이 법을 논할 자격이 있어? 도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때 지연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집에 가세요. 지연아, 넌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아빠, 이런 자식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도윤이 갑자기 비웃었어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걱정되어서 참았죠.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뭐 하실 건데요? 도윤이 뒤에서 물었어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30년간 잠들어 있던 정의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과연 강문호는 어떤 행동에 나설까요? 선생님,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소중한 인맥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판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검사들, 변호사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김성민 검사였어요. 제가 판사로 있을 때 신참 검사였는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밤늦게 전화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전화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자 김 검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위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지요? 대성건설 부장으로 있어. 대성건설이요? 그럼 박도윤 씨군요. 놀랍게도 김 검사가 도윤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야? 네, 몇 년 전에 수사 대상이었던 적이 있어요. 건설업체 담합 사건 때문에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 중지됐지만
의혹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전과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선생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전화는 이정우 변호사에게 걸었어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야, 내가 도움이 필요해. 상황을 얘기하니 이 변호사가 바로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가정폭력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증거가 있나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 내가 직접 봤어. 그럼 증인이 되실 수 있겠네요. 내일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인 박민수에게 전화했어요. 강 판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수야, 기사 거리 하나 줄게. 어떤 기사요? 대기업 임원의 가정폭력 사건. 박 기자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기자가 바로 취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대성건설 박도윤 부장이군요. 흥미로운 인물이네요. 뭔가 알고 있어? 재무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국세청에 있는 후배 공무원에게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세무조사 건으로 상의할 게 있어. 어떤 건인가요? 대성건설 임원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후배가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박도윤 씨 재산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동기에게 전화했어요. 문호야, 웬일로 연락이야? 태진아, 금융거래 수상한 사람 하나 봐줄 수 있어? 누구인데? 대성건설 박도윤. 알겠어. 계좌 추적해 볼게. 이렇게 5군데에서 동시에 수사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 오전 김성민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대박입니다. 뭐가? 박도윤 관련해서 엄청난 게 나왔어요. 회사 돈 유용 혐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지난 2년간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약 5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것 같아요. 이미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흔적도 있어요. 오후에는 이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던? 생각보다 적극적이더라고요. 이미 박도윤 씨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있었대요. 민원이? 네, 회사 직원들한테서 폭행 신고가 2건 있었어요. 모두 합의로 끝났지만요. 상습범이었던 거죠. 저녁에는 박민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판사님, 이거 정말 대박 기사네요. 뭘 찾았어? 박도윤 관련해서 엄청난 스캔들들이 있어요. 회사 내 성희롱 사건도 있었고요. 성희롱? 네, 작년에 여직원이 신고했다가 회사 압력으로 취하한 사건이 있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내일 일면에 나갑니다. 대기업 임원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날 밤 모든 연락처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국세청 탈세 혐의 확실함. 신고 소득과 실제 지출이 안 맞음. 금감원 차명 계좌 3개 발견. 약 3억 원 은닉. 검찰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개시 결정. 언론 내일부터 연속 보도 예정. 경찰 가정폭력 신고 접수, 조사 착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박도윤 기사가 실렸어요. 대성건설 부장 박도윤, 회사 자금 유용 혐의,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까지, 도덕성 논란. 그날 오전 10시 대성건설에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들어갔어요. 동시에 금융감독원 감사팀도 투입됐죠. 오후 2시에는 검찰 수사팀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어요. 저녁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성건설 임원 비리 수사, 5억 원 횡령 혐의. 그날 밤 9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모든 걸 그만두겠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사과하겠어요. 이제 와서 사과? 제발 그만해 주세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아버님이 하신 거 맞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똑똑한 자식이긴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는데? 제발이요. 다시는 지연이한테 손대지 않겠어요. 이미 늦었어. 아버님, 내 딸한테 손댄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도윤이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출근 정지됐다고. 그래.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했지. 아빠, 지연아, 이제 그 자식한테서 벗어나. 더 이상 맞고 살 필요 없어. 전화 너머로 지연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보상해줬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정의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과연 도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폭력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대성건설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하려 했지만 정의의 손길은 이미 촘촘히 뻗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며칠 후 아침 뉴스에서 연속 보도가 시작됐어요. 대성건설 박도윤 부장, 투자금 유용 의혹, 하청업체 담합 과정에서 거액 리베이트 수수, 직장 내 괴롭힘까지, 도덕성 논란 확산. 박민수 기자의 기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냈어요. 그날 오전 도윤의 아버지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판사님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무슨 일로요? 아드님 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박 회장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도윤이를 그렇게 키운 게 제 잘못이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죠. 하지만 저는 동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제 딸을 때렸어요. 2년 동안이나.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모르셨어요? 정말로?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되나요? 박 회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판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돈으로 해결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이제 와서 정에 얘기하실 건가요? 박 회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성민 검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선생님, 박도윤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정말?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내일 영장실질 심사 받을 예정입니다. 박 회장이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판사님,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용서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법의 손에 넘어간 일이야. 아버님이 막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막는다고? 아버님 인맥이면 충분히. 너 정말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야? 지연이도 이혼 안 해준다고 했어요. 끝까지 같이 갈 거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이는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대성건설 박도윤 부장 구속영장 신청. 횡령 5억, 배임 3억. 총 8억 원 규모. 그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저녁 뉴스에는 도윤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뉴스 봤어요. 기분이 어때? 후련해요. 정말 후련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박 회장이 다시 연락했어요.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직도 포기 안 하세요?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정의예요. 정의? 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정의죠. 판사님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요? 제 딸이 2년 동안 맞고 산 게 심한 거 아닌가요? 박 회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 달 후 1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죠. 증인, 피고인의 폭력을 직접 목격하셨나요? 네, 목격했습니다. 법정에서 도윤을 봤는데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받나요? 딸의 목과 손목에 멍이 있었고 옆구리에도 검은 멍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있나요? 얼굴에 맞은 자국,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증언을 계속하면서 도윤이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증인께서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악질적인 사례죠. 판사가 도윤을 쳐다봤어요.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 사죄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한테 하는 말이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정폭력 치료 명령 100시간. 생각보다 가벼운 판결이었지만 그래도 전과자가 된 거였어요. 지연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빠, 이제 정말 자유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아빠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죠. 아빠,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30년간 쌓아온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도와주실 거죠? 갑자기 진지해진 지연이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폭풍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요. 과연 이들의 새로운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필요하다면 나는 또 나설 거다. 수사와 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승리 후에 어떤 다짐을 하시겠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죠. 아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뭘로? 프로젝트 발표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발표만 하면 떨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구나. 네, 아빠 덕분에요.
그런 딸을 보면 뿌듯했어요.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 작은 책방 하나가 문을 닫는 걸 봤어요. 여기 괜찮은 곳인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문의해 봤더니 임대료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책방을 해볼까? 30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정의서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법률 서적은 물론이고 인문학 도서까지 다양하게 구비했죠. 개업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강 판사님이 책방을 하신다니 신기하네요. 은퇴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대학생들이 찾아왔어요. 판사님, 법학 공부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럼 앉아서 얘기해보자. 이런 상담이 자주 있다 보니 아예 법률 상담의 날을 정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요. 판사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혹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무슨 일인가요? 남자친구가 저를 때려요.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됐어요? 반년 정도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은 아세요? 아니요. 말하면 걱정할까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미영 씨, 이건 절대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나요?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미영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법률 지원, 상담 연결, 안전한 숙소 마련까지요. 한 달 후 미영이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판사님 덕분이에요. 용기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가정폭력, 사기 사건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판사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보람이에요. 책방 벽에는 진짜 권력은 정의다라는 문구를 걸어놨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아빠,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그렇지? 할 일이 많아. 보람 있으세요? 응, 아주 많이. 지연이가 벽에 걸린 문구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빠다운 문구예요. 그래. 네, 아빠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와 함께 책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줘서요. 당연한 일이야. 만약 그때 아빠가 없었다면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아빠,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아요.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범하게? 네, 더 이상 힘든 일 없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연아,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건 맞아. 하지만, 정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나설 거야.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그게 아빠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책방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은퇴한 뒤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나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